내가 후보가 될 상인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사실 여기까지는 네. 저랑 의견이 비슷해요. 그럼요. 홍준표 후보로 가서는 무난하게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론에 생기고 우리 당원들 사이에 생기면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못 생기면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요거 그건 뭐예요? 뭘까요? 뭐? 형님 뜯어보시겠어요? 그거 이재명이 위에 있나? 아니요, 제가 자, 끝대 끝. 끝에 끝은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뭘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두 분이 선출됐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근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덕수 총리. 그렇죠. 여기 또 이렇게 제작진들이 또 이렇게 근데 나 진짜 준비해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 끝 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어로 아니다, 하면 아니다를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네. 무소속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하는 그림을 지금 많은 국힘 의원들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지금 살아있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잘하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네, 노 코멘트, not yet 그렇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 다시 또 연합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 안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홍준표 후보의 성정상 그렇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됐다. 네. 뭔가 한한 네. 공동정부 뭐 그렇죠. 약간 이런 네. 느낌 나지 않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면 아직 뭐 한동훈 후보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면 저는 한덕수 후보와의 연합의 노력 또 연합을 위한 모색을 분명히 할 거라 봅니다. 그분을 닫을 사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너무 앞서가는데 뭐 아쉬운 한 표라도 다 영끌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율이 어떤 지지율 성향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보수 전반의 이 파이에서 한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를 넓힌다는 넓히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올라가더라도 한덕수 후보와의 뭐 단일화든 연대의 방식이든 뭐 반명 빅텐트든 연합을 모색하는 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 네. 자격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정치적 자산이 있죠. 네. 일단 호남 우파잖아요. 호남우파? 그렇죠. 호남 우파인데 그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6월 3일 대선 직전에 진짜 양쪽으로 다 결집을 해서 51대 49의 팽팽한 싸움이 되면요. 호남 우파 몇 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션을 차지하죠. 그래서 호남 우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분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일단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직한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경륜,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쳐서 엎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에 또 이준석도 들어와야 되고 가능하면 이낙연 총리까지 모셔서 예. 진짜 최대한 연끌해가지고 빅텐트. 연끌해서 뭐 아무리 대출이자가 비싸도 제가 대출이자 비싸지 있었구나. 예.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되나요? 이렇게? 예. 당연히 와야죠. 이낙연 총리도 저는 기세가 올라가가지고 네. 우리의 후보가 정말 계속 플러스 알파해서 정말 세를 형성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는 이낙연 총리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는데 이 탄핵 윤석열 정부의 2인자는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요? 뭐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지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냐?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니다. 따질 때가 아니고 반 이재명. 반 이재명이라고 하면 또 계속 너희들은 이재명만 반대하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이 한미일 이 강구한 협력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연끌해서 해야 되고 제가 전주에서 올라와서 정말 없는 살림에 몸만 가지고 몸뚱아리 맞고 왔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연끌해서 집을 사서 성공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연끌하면 그 블루칩이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연끌해서 꼭 우리가 다 모으면 네. 이재명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정광훈 대통령 목사는 출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데려올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영끌해서 다 모이잖아요. 네. 그 사람은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와요. 제발 들어와 달라 그러지. 근데 우리 그때는 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겠어요? 투표장 가면 우리 찍지. 근데 그분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게 지금 열받아 가지고 자기가 손절각으로 지금 밀려나니까 자기가 네. 뭐 이재명 돕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냥 가세해가지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윤버지. 참 김계리 그 변호사. 발음을 왜 그렇게 김계리 변호사는 썼는지 참 다른 단어를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윤어게인 뭐 예, 그렇긴 예. 하죠. 때를 보니까 네. 끝에 끝이 저는 좀 적절한 그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셨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작가님. 근데 때라는 건 저렇게 차라리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목욕탕이 돼요.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지금. 아 분위기 좋네. 하여튼 한덕수 대행이랑 단일화가 됐다. 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무소속 네.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 또 그러면은 또 용병이잖아요. 지난 아니 대선 때도- 한덕수가 단일화해서 이긴다는 저는 그건 말을 한 적이 아니에요. 없고요. 저는 우리 당 후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단일화 해도 네, 왜냐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그냥- 영끌을 하고 예.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는 희망 쌓기에 한 필요한 자산이지. 네. 난 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작이네 장작. 그렇죠. 다 장작이죠. 저도 장작이고. 네. 그런 자세로 사람이 네. 임해야지. 이 한 몸 불살라서. 그 큰 대의를 위해서 그 사사로운 이익은 버려야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올라가든 홍준표가 올라가든 저는 단일화 논의를 하고 그 단일화에 합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당 후보가 될 후보가 거라 됐다?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많은 윤석열 대통령도 밖에서 있다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 땅에서 들어온 예, 거고. 경선 치렀고. 그다음 정몽준 후보 밖에 있다가 노무현 후보 민주당에서 했지만 그때 정몽준 후보 기세가 좋았지만 결국 노무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한덕수 총리님은 출마를 결심하셔도 저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그 노무현 때 얘기 나왔는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빅텐트론을 주장하는 이제 국힘 의원들이 네. 그걸 모델로 삼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처럼 뭔가 바람이 좀 불 수 있을까요? 그때 안 되죠. 그러니까 훨씬 불리한 상황은 네. 맞아요. 그때는 시간도 없고. 그 노무현 그때 후보도 20 몇 프로였고 정몽준도 노무현보다 높은 거였고 2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두 사람은 각각의 그 지지 기반이 좀 달랐습니다. 달랐죠. 예. 둘이 합쳐도 지지율이 그대로 산술적으로 합쳐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과연 우리 전체 보수 진영의 표에서 그냥 나눠먹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보수 진영이 있는데 거기에 외부의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호남표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지를 냉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고 그렇죠. 뭐 비슷하죠. 비등비등하죠. 그렇죠. 다 그 후보들하고. 투쟁이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여기서 그 흥행에 성공하고 또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갈 때 흥행에 성공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9일, 30일 그 네. 어간에 판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데 그걸 해서 여기에 그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야 저게 되는 집이다 라고 해서 누가 하나 올라가면요 한덕수 총리는 그냥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준석이도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은 만약에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노무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기세를 생각하면 뭐 네. 누가 되는 게 맞는지 뭐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의 기세라는 게 새천년 민주당이었을 때 전국 순회하면서 경선을 치렀어요. 그때 확 떨어졌죠. DJ의 복심과 민주당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인재였습니다. 이인재. 그렇죠. 예. 이인재 아니면 하나갑 정도였어요. 근데 제주 돌고 광주 광주에서. 돌면서 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부산에서 YSC게 얘기했다가 또 빠졌다가 빠졌다가. 빠지니까 이제 근데 후보가 된 다음에 또 쫙 그렇죠. 빠지고 예.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있는 국민통합 21이 또 새로 그렇죠. 만들고 예. 그쪽으로 옮겨가고 앞도 우여곡절이 많이 겪고 결국 그래서 둘 그 후보의 지지하는 기반이 합쳐져서 극적으로 단일화 성공하니까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그냥 합의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리고 합의가 돼서 노무현이 딱 이기니까 그냥 바로 대치가 돼가지고
평생 대통령을 다 된 줄 알았던 이해창 후보가 2%가 3% 졌지 않습니까? 뭐 그때 다이나믹했죠. 그럼요. 네. 그때 이해창 후보는 거의 노무현 후보랑 15% 이상 차이 맞았어요. 그걸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기적의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저기 갈 올라갈 때마다 때 바람, 바람, 그리고 흥행, 흥행, 그리고 불쏘시개.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당이 이제 바뀌었구나. 윤석열과는 다른 새로운 기세가 생겼구나. 네. 역시 김근식이 전략을 잘 짰구나. 이런 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당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 써서 그냥 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략을 짜고 계신 거예요? 짜고 있는데 이게 묘안이 안 떠올라요. 그렇죠. 제가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직후에 윤석열을 탄핵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어야 이재명 있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네. 그 유명한 태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몇 개월을 허송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막 그 광장에 가고 탄핵 반대한다고 하고 정광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을 만들었는데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런 힘이 다 빠진 거죠. 맞습니다. 이제 와서 합치려니까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근식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국민의힘 주자들께서 좀 전화 좀 자주 하셔가지고. 근데 저를 어려워해요. 이 지식인은 자꾸 쓴소리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의도 생활 오래됐지만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너무 편한 사람이 아니야. 황 기자님이나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인을 어려워해. 그럼요. 교수님이잖아요. 지식인을 어려워해. 네. 그래서 참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렇군요. 그 거의 다 끝났는데. 이담 넘어가는 거 잊어먹었어? 아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 거의 끝났는데 뭔가 좀 아쉬운데.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빅텐트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반 이재명 가지고 그게 대선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또 마지막 남은 과제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쪽에서는 야 니들은 기승절 이재명이냐.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도 식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좀 걱정되는 사람인 건 다 알지만 그걸 지금 3년 내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가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표를 이렇게 결집할 수 있겠느냐. 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이 대선 안 된다는 반 이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냐면 반 이재명이 안티테제나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포지티브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한 우리의 호소고 법치주의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안 돼가 아니라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동전의 앞뒷면인데 대한민국이 소중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법치주의가 네.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그 긍정적인 호소이자 요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복잡하긴 해. 그러니까 그때는 반명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절박한 가치들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보가 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보가 이재명과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죠.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지금 경선하느냐고 그건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준비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보니까 준비를 좀 했고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많이 준비했고 다른 분들은 뭐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돼서 이재명과 정말 다이렉트 붙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말씀하시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정과 상식 이야기했죠. 배출했을 때도 비슷했고. 그래서 우리가 3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저희 당도 망가졌지만 대한민국이 후퇴한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한 신세가 돼 있잖아요. 작년 총선에서 홍파병에서 당선됐어야죠. 당선됐어요. 또 그럼요. 이렇지 않았을 텐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때 제가 4년 동안 진짜 엄청 밭갈이를 해가지고 매일 술 먹고 거여동 마천동 가서 지나간 사람들 인사하고 술 먹으니까 이놈 괜찮네. 지식인인 줄 알았더니 술 먹었더니 지식인이 아니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적으로 저를 다 네. 좋아해주고 그래서 정말 되는 분이겠는데 결국 아슬아슬하게 안 된 이유는 4월 2일 날인가요? 대통령 의정담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월 10일이 총선이고 그 10일 전에 사전투표일이 4월 6일인가 7일이었어요. 투표 5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대통령이 의정 갈등 담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동훈이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 제발 이걸 해결해라. 고집 부리지 마라. 네. 건의를 해서 용산이 받아들여서 의정 담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믿었어. 그렇죠. 아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고집을 꺾는구나. 네. 그랬는데 59분인가를 했나 55분인가를 했나 혼자 2,000명이 왜 정당한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듣지도 않았죠. 저는 지역 돌아다니면서 인사해야 되니까. 거기서 진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우리 당을 망치기 시작하면요. 지역에서 백날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추풍역 밑에 있는 영남에 계신 분들이야 네. 뭐 아무 상관없지만 수도권에서 뛰는 후보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그 의정 담화가 나고 나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 저한테 와서 손잡고 제가 정말 후보님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지지한다. 그런데 못 찍겠습니다. 왜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 한 대여섯 분 됐었어요. 저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가족이 대여섯 명 될 거고 부모님 있고 형제 있고 자식들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게 의사만 계십니까? 거기에 의료계 종사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죠? 예. 의대생들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왜 그런 고집을 부린 건지 그리고 지금 와서 뭐가 또 잘 됐습니까? 완전히 용도삼이로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한 권력자의 고집이라는 게 나라를 망치는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김근식 떨어뜨리고 그렇죠. 합병 와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2달 동안 술도 못 먹고 술을 못 먹은 게 제일. 제일 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네, 지금 오늘도 저녁에 음주하시고 좀 편안하게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커튼콜은 두 짠한 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짠한 게 우리만 아니고 우리 앵커도 짠하잖아요. 아,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왜 짠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제 지금 정규 편성 됐으니까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